네, 반갑습니다. 이태원대학교 통하는 스피치학과 온라인 강좌 제 첫 번째 강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스피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스피치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네, 그 정답은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통하는 스피치 1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강점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입니다. 1995년도에 GS 홈쇼핑의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지금 22년째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전엔 케이블 TV 홈쇼핑에서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히트 상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개들이 있죠. 개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어떤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핑계라고요? 네, 핑계 아닙니다. 피읍 기역으로 시작되는데요. 초성 퀴즈를 드리면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글자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피읍 기역이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한 새로운 정보나 또 새로운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통하는 스피치 1강을 통해서 혹시 내게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피치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개념은 무엇이고 우리가 스피치 연습을 해서 나의 스피치 능력이 좋아지면 그것은 과연 어떤 강점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 1분에서 2분 혹은 3분 정도 듣고 있다 보면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환경, 그분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펼쳐내는 능력, 이것이 스피치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생각이 정리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또 관건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 미국 속담에도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서 좋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군인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군인들은 훈련을 하죠.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추운 겨울에 이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서 훈련하는데요. 그러한 훈련이 전제되어야만 유사시에 나의 몸도 지킬 수 있고 또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스피치는 연습이고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이 요즘에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뭐 결혼을 포기한다든가 뭐 취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22년 전 쇼핑 호스트의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아나운서 또 MC 선배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력을 키우라고. 네, 실력을 키우면 어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능력들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의 능력을 키우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4번의 스피치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강연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뭔가 스피치에 대한 그런 개념과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나만의 강점을 찾아서 나의 스피치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점과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개념 정리에 있어서 네 번째 정의는요. 이 통하는 스피치는 사랑입니다. 와우. 왜 통하는 스피치가 사랑일까요? 네,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죠. 그리고 가을 하늘처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의지라고요. I will do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자신감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인데요. 그것은 내 자신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철학자 괴테도 그런 말을 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그런 단추 구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통하는 스피치 강의를 통해서 나를 많이 아끼고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하는 말들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속담에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생각과 말과 표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던 그 로저 베니스타라고 하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1.6km, 1마일의 기적, 1.6km, 1600m 정도 하는 이 거리를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4분 안에 뛰면 너무 숨이 차서 심장이 터질지도 모른다. 근데 로저 베니스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3분 59초 04라는 기록으로 마의 1마일의 벽을 깨뜨리게 됩니다. 기록을 경신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한 달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3분 59초, 4분의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로저 베니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바로 당신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따뜻한 말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의 동작들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와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따뜻한 말만 합니다. 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100%의 소통하는 이 도구 중에서 93%가 우리의 표정 또 이런 제스처 어떤 미소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고요. 7%가 언어, 스피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93%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7%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나의 생각을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당신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3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 예, 와우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나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말을 하는데요. 축구공의 예를 들면 바람이 축 빠진 축구공은 회복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있어서 탁 치면 올라가는 그런 축구공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단단하다, 많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음의 근력, 심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통하는 스피치에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스킬, 능력 그런 것만 향상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생각하고 나의 어떤 생각의 깊이라든가 또 마음의 어떤 힘 이런 걸 키우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감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소통을 잘하고 싶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요. 이런 오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경청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는 것은 원만한 소통, 대화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또 핸드폰이라든가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 놓은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요. 자,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벽을 본다든가 상대를 보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되기 어렵습니다. 눈빛을 이야기할 때는 내 눈빛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방의 눈빛에 눈동자 안에 내가 보입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그래서 나의 온 생각과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만해지기 때문에 당신의 눈빛이 라고 말을 하고 한 3초 하나, 둘, 셋 정도의 간격을 둔 다음에 매우 하나, 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좀 더 맛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리고 머리를 빗는 빗이 있죠.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습니다. 네,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습니다. 또 하나,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 언어의 표현인데요. 이걸 잘못된 표현들을 바꿔주는 것을 스피치 클리닉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눈빛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눈빛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야 된다 하는데 뭐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는다라든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하는 스피치를 들으시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께서는 기초적인 발음을 정확히 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그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처음 영화를 봤는데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임금님께 빚을 많이 지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 영화를 한 번 더 봤죠. 뭐 영화를 한 번 봤다고 뭐 대사가 편집돼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빚으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관계된 작가님이나 감독님이나 어느 누구도 그런 발음에 대해서 클리닉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눈빛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습니다. 네,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네, 그때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웃는 얼굴입니다. 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옛날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만큼 웃는 얼굴과 웃는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웃는 얼굴과 웃는 표정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걸까요?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으니까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거울하고 한번 이렇게 눈싸움을 한번 해볼까요? 네, 거울은 절대 먼저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을 매일매일 연습하시고요. 어떻게 그럼 웃는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시청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옛날의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한다든가, 뭐 여행 갔을 때 아름다운 추억들, 또 멋있는 그런 풍광이나 장면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생각하시면서 웃는 얼굴과 또 웃는 표정, 이런 걸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온도의 말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에도 저는 온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찬물을 확 끼얹는 말, 그런 건 온도가 아주 낮은 차가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한 4도 정도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온도가 높은 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이럴 때는 이 따뜻한 온도의 말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이 7% 그리고 나머지 목소리 어조나 또 좋은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을 합쳐서 9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구 발표는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님이 하신 그런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7%, 목소리 어조는 38%, 그리고 표정이나 자세, 복장, 이런 부분은 55%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언어가 7%가 적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명품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속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요. 또 스피드를 낼 때는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둘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방향이 더 중요하겠죠. 스피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과 그 이야기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연설이겠고요. 상대방과 주고받고, 탁구 좋아하세요? 탁구를 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똑딱똑딱 이렇게 핑퐁,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한 훌륭한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훌륭한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진실한 마음과 어떤 진실된 모습, 그리고 열정, 열의 이런 것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것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바뀐다, 뭐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바뀐다, 바꾼다 이런 것은 이제 chang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회라는 말은 cha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change라는 건 change, 그래서 chan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change에서 change의 G를 한번 C로 바꿔보는 겁니다. C, ABC. 그렇게 되면 이제 chance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을 바꾸면 기회가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바꾸면 더 좋겠죠.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서 뭔가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기라는 건 위험한 어떤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쭉 평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포기하게 되면 계속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데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나는 아직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아까 말씀드린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차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내가 나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넘겨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곧 기회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3초 안에 답을 하실 수가 있나요? 만약에 3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복하십니까? 물었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만한 이유, 또 감사해야 할 만한 이유,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따뜻한 말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은 과연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쓰는 이 언어, 표현 이런 것이 한 3,000가지 정도 단어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요. 그 중에 2,000가지 정도가 부정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1,000가지 정도가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2대1로 부정적인 말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말은 뭐고 부정적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긍정적인 말은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어깨에 힘 빠지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 그런 것이 긍정적인 말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입장 바꿔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역지사지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그 말을 한번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왜? 말을 하고 나면 10중 8구 후회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따뜻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지만 사랑한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말, 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어떤 위로와 축복을 주는 말, 또 희망을 주는 말, 또 풍요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따뜻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들어 본 것이 이제 강점 카드라는 건데요. 강점 카드에 54개의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한번 더 찾아서 연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 시청자께서는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나?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문 숙제를 내줬는데요. 그걸 외워오지 않으면 이 많은 회초리로 손바닥을 막 이렇게 심하게 체벌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그 매맞는 것이 뭐 무섭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자를 외워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엄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한자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한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뇌만 높다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태산, 중국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다 라는 거죠. 오르고 또 오르면 매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려는 시도와 노력은 하지 않고 태산만 높다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너무 힘들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그 문제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감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요, 감사의 선생님입니다. 감사.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감동의 선생님. 세 번째 선생님은 감격의 선생님. 네 번째 선생님은 감탄 선생님. 그래서 감사, 감동, 감탄, 감격. 네 가지 감으로 시작하는 선생님을 저는 사감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감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감사와 감동과 또 감탄과 감격을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소통한다 라는 것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원래 라틴어 커뮤니케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케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생각을 상대방과 나누는 동안에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고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통하는 스피치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것,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기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자기소개 비법입니다. 어떤 광고, TV나 CF 광고를 보면 하나의 문장이 기억이 남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전거가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라든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든가 이런 말들이 기억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20초나 1분 안에 나의 장점들을 다 소개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시계를 펴놓고 연습하시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을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웬만하면 1분 안에 끝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쇼핑 호스트 김태승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소개하는 그런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일, 이것이 쇼핑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원하는 쇼핑 호스트 김태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1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초시계를 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여유도 갖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머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나만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네,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책을 읽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독서.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책 읽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루에 한 7페이지 정도만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읽게 된다면 한 200페이지 기준의 책을 1년이면은 30권 이상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권, 2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들을 메모하고 밑줄 치고 내가 스피치를 할 때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멋있게 맛있게 또 명품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하는 기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야기가 통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멘토라고 하죠. 나의 인생의 멘토 한 사람, 멘토 한 분을 만나게 되면 나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샥 던지는 거. 이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들이 부메랑처럼 샥 던졌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착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던졌을 때요,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말이라는 건 이렇게 활 당겨서 탁 놓으면 활 시위를 떠난 이 화살을 어떻게 붙잡거나 회복할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듯이 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통하는 스피치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은 부메랑과 같다, 말은 화살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파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 혼자 날아가는 것은 좀 외롭죠? 통장에 돈은 많은데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참 외로워 보일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날아갈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대화하는 것보다 함께, 혼자는 대화도 할 수도 없겠지만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라기보다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연습을 좀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If you wanna go fast, go alone. If you wanna go further, go together. 만약에 당신이 빨리 가길 원한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바꿀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괜찮아. 무슨 공부야. 뭔 스피치야. 내가 무슨 말을 뭐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요, 나바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바쿤다,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에 우간다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우간다의 그 유치원, 고아원에 가서 몇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놀랬어요. 나는 학업을 좀 중단하고
그 우간다 유치원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돌본 엄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양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간다에 가면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요. 엄마라고 하는 아이들이 10명, 20명도 넘습니다.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바쿤다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더욱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바쿤다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바쿤다, 나바꾼다, 나바꾸자, 나바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양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나바꾼다, 어깨를 치면서 나바꾸자, 쭉 올리면서 나바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나바쿤다라는 말을 듣고 나바꾼다를 연상하면서 저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나를 바꾸고 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전에 철 모르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좀 온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 바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국 강연에 또 일본 강연, 중국 강연, 또 미국 강연에서 나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들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또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인터넷 강연을 보시는 바로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바쿤다도 알았고요. 나를 바꾸는 그 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으니까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페이싱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옆에 함께 뛰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속도도 조절해 주고요. 힘들 때 얘기도 걸어주고요. 또 이렇게 너무 빨리 가거나 할 때 스페이스를 조절해 주는데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말의 어떤 흐름, 말의 감정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느끼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 것, 이것이 대화의 달인이 되는, 소통의 달인이 되는 그런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하는 스피치는 사랑입니다라고 정의했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 없이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You can give without love. You cannot love without give.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읽어보셨죠? 아낌없이 계속 상대에 주고요. 상대에게 주어도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엄마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와우 멋진 말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잘하더라고요. 와우, grea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통하는 스피치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와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우라는 WOW를 확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MOM이 됩니다. 맘이라는 뜻이죠.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통하는 스피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심장이 하나지만 나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수술해야 할 때 나의 심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오직 한 분, 세상에 계신 한 분,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방송이 끝나면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을 보내드리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무더위에 어머니 삼계탕 한 그릇 사드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그 10만 원의 그런 사랑하는 말이 담긴 그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행복해 하실 겁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그거 함께 하실 거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통하는 스피치는 사랑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보다 귀를 높은 지위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무드란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입보다 귀를 높은 지위에 놓아라. 귀는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는데, 자, 귀가 입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개 있고 하나 있잖아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네, 또 훌륭해도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주는 마음, give and give 하는 마음, 또 나바쿤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다시 한번요. 구호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고요. 당신의 매력을 통하는 스피치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시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마음이 힘들면 마음의 근육을 좀 더 단련시키셔서 여유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통하는 스피치는 사랑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요. 통하는 스피치는 사랑입니다. 네, 인터넷 1강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단 한 번에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지금까지 1강 함께 하셨고요. 네, 다음 2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하는 스피치 학과장 김태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